여러분, 이 실전경매 연구소에 방문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실망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물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물건은 감정가에서 무려 34%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물건은 무너진 물건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돈이 돌아가는 물건이라는 점입니다. 잘만 구조를 이해하면 매달 수백만 원이 저절로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 구조를 모르면 그냥 겁먹고 지나가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끝까지 따라오시면 왜 제가 돈 되는 물건만 골라서 말씀드리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물건의 핵심 구조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보겠습니다. 본건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진행되는 사건번호 2024타경 78,831번 물건입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파주시 원롱면 더글리 1281번지이며 파주 LCD 산업단지 인근에 위치한 근린주택입니다. 대지 면적은 약 334.7제곱미터, 약 101평 규모로 건물 연면적은 약 667.54제곱미터, 약 202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다가구 주택에 비해 상당히 큰 규모이며 구조를 보시면 1층은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되어 있고 2층부터 4층까지는 다가구 주택으로 구성된 수익형 구조입니다. 즉 아래에서는 상가 수익이 발생하고 위에서는 주거 수익이 동시에 발생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정가는 13억 3,572만 원이며 현재 4차 진행으로 최저가는 약 4억 5,815만 원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감정가 대비 약 34% 수준으로 내려온 자리입니다. 입찰 보증금은 약 4,582만 원 정도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금액으로 약 13억짜리 건물에 도전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대부분 싸다라는 생각은 드시겠지만 이 물건의 핵심은 단순히 싸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물건은 구조 자체가 이미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태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즉 낙찰을 받는 순간부터 매달 수백만 원의 수익 구조를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물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이 건물이 실제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방식으로 수익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하나씩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 물건의 구조와 주변 환경들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물의 큰 틀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지상 4층 건물이고 1층은 근린생활시설, 2층부터 4층은 주거로 구성된 전형적인 상가주거 혼합수익형 구조입니다. 면적을 보면 1층 근린생활시설이 약 192.521호, 약 58평 정도 규모라서 단순히 조그만 점포가 아니라 음식점이나 프랜차이즈가 들어와도 충분히 운영 가능한 평형대이고 2층은 약 162.662, 3층도 약 162.662, 4층은 약 149.702 규모로 위층 주거는 다가구 형태로 임대 수익을 받는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도면을 보시면 1층은 한 덩어리로 넓게 빠진 상가 평면이라 업종이 유연하게 바뀔 수 있는 형태이고 2층 도면은 방들이 여러 개로 나뉜 다가구형 평면이라 실제로 여러 명이 전입하고 거주하는 형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자료에서 보신 것처럼 임차인 수가 많고 전입 흔적이 복잡하게 보이는데 이건 건물이 원래 그렇게 쓰이도록 만들어진 구조라서 이상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 구조를 전제로 임대 운영을 잡아야 합니다. 다음은 주변 환경입니다. 사진과 지도를 보면 이 일대는 건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생활형 상권이고 실제로 1층 상가 라인에 간판이 여러 개 붙어 있습니다. 내내치킨 간판이 보이고 생선구이 꿀맛 같은 음식점 간판도 확인되며 산내음, 백두산 식당 같은 상호도 확인됩니다. 형님 말씀처럼 산내음은 현재 영업이 멈춘 느낌이 강합니다. 보통 이런 자리에서 산내음이 문을 닫았다는 건 상권이 죽었다라기보다 업종 경쟁이나 운영자 사정으로 교체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이런 공백이 생기면 임대차 조건을 다시 맞춰서 더 안정적인 업종으로 채워 넣을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주변을 보면 바로 근처에 편의점 CU, 프랜차이즈 카페 컴포즈 커피 같은 생활업종이 보이기 때문에 이 상권 자체가 텅 빈 골목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 사는 사람이 실제로 움직이는 구간이라는 점이 확인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 주변은 전부 공단지대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전입하면 오래오래 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도로 환경도 중요합니다. 자료상으로는 본건이
폭 약 12m 정도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고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 정류장이 있고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 수준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리의 핵심은 대단지 아파트 상권처럼 주말 유동이 폭발하는 구조는 아니지만 산업단지, 배후 생활권 특성상 평일 수요가 받쳐주면서 상가와 주거 임대가 같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 표기가 잡혀 있는 것도 같이 보이는데 이 부분은 지금 단계에서 겁을 주는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어디가 어떻게 위반인지 원상복구나 이행강제금 가능성이 있는지를 뒤 단계에서 정확히 확인해서 리스크를 숫자로 통제하는 방식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정리하면 이 물건은 1층이 충분한 평형의 근생으로 임대 수익의 바닥을 만들고 24층 다가구 주거가 임대 수요를 받쳐주는 구조이며 사진상 상권은 현재 영업 중인 간판과 공실로 보이는 간판이 혼재되어 있어 업종 재정비 여지가 있고 주변에 편의점과 카페 같은 생활업종이 붙어 있어 상권 기능 자체는 살아있는 자리로 판단됩니다. 이제 이 물건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건축물 대장에 표시되어 있는 위반 건축물 부분입니다. 자료상에는 근생 증축, 주차장 용도 위반, 원상복구 명령이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 현장 사진을 기준으로 보면 대규모 불법 증축이나 구조 자체를 건드린 수준의 위반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대신 1층 상가 옆면을 자세히 보시면 간이 창고처럼 만들어 놓은 구조물, 외부에 설치된 냉장고, 에어컨 실외기, 그리고 일부 상가 앞에 파티션처럼 공간을 나눠 사용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건 음식점이나 소형 상가에서 흔히 나타나는 형태로 실내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외부 공간을 일부 확장해서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정리하면 이 건물의 위반 요소는 건물 전체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1층에서 외부 공간을 일부 점유해서 사용하는 부분과 주차 공간을 상가 용도로 활용하는 부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런 유형은 경매 물건에서 매우 흔하게 나오는 형태로 건물을 철거해야 할 수준의 리스크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 정리하거나 조정이 가능한 범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물건은 위반 건축물이라 위험한 것이 아니라 현재 수익 구조가 일부 공간을 확장해서 사용하는 방식 위에 올라가 있다고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럴 때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구청 건축과에 직접 문의를 하면 바로 알 수 있고 구청에서도 탁상행정이라 현실과 다르게 지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간단한 문제로 보이니 이를 해결하시는 것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경매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권리 분석과 임차인 현황을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말소기준 권리는 2008년 6월 27일 설정된 우리은행 근저당 3억 3,700만 원이며 이 권리를 기준으로 이후 권리들은 전부 소멸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권리관계 자체는 매우 깔끔한 물건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물건의 핵심은 권리가 아니라 임차인에서 승부가 나는 물건입니다. 법원 조사 기준 임차인은 총 19명으로 확인되는데 실제 건물 구조를 보면 1층 상가 약 3개소, 2층 7가구, 3층 7가구, 4층 6가구로 총 23가구 정도 임대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즉, 물리적인 호실 대비 임차인 수가 적다는 것은 일부는 공실이거나 일부는 하나의 세대가 여러 공간을 사용하는 구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임차인 구성도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절반 정도는 중국 국적 외국인, 나머지는 한국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대부분 전입과 실제 거주가 불일치하거나 점유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명도, 난이도는 낮지 않은 물건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배당 요구를 한 임차인이 단 상가구뿐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포기했거나 또는 형식적인 임차인일 가능성까지 의심해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핵심 위험 요소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13번 임차인 노호입니다. 이 임차인은 전입일자가 2008년 3월 20일로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르기 때문에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확정일자가 없고 배당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 물건에서 유일하게 실제 돈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포인트는 바로 23번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야 합니다. 건물 소유자도 노씨이고 13번 임차인도 노씨, 그리고 14번 임차인도 노씨입니다. 노씨라는 성씨는 흔한 성이 아닌데 동일 건물에 3명이나 존재한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구조는 매우 높은 확률로 건물주의 가족, 즉 자녀 또는 친인척이 형식적으로 임차인으로 들어가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13번 임차인의 대항력은 실질적인 임차인이 아닌 가장 임차인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로 뒤집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물건은 겉으로 보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 때문에 위험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족 임차인 여부만 확인된다면 오히려 매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물건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해드리면 권리 자체는 깔끔하고 대부분 임차인은 소멸되며 핵심은 13번 임차인의 실체 확인 하나입니다. 이 부분만 명확하게 확인된다면 이 물건은 경쟁자들이 두려워해서 빠지는 구간에서 혼자 먹을 수 있는 물건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며칠 전에 법원 경매법정에 갔었습니다. 경매 물건 중에 어김없이 나오는 물건이 있습니다. 제 경매 물건입니다. 낙찰을 받고 결국 10%의 입찰금을 날리고 포기해서 다시 나오는 물건입니다. 정말 뼈아픈 10%를 고이 날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 멤버십 가입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 가입이란 글자를 클릭하시면 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멤버십 회원이 되시면 정말 큰돈 벌 수 있는 멤버십 전용 영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경매 분석 중에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전화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경매를 해보고 싶으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멤버십 가입은 기본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이 물건을 내 걸로 만들고 싶으시다거나 경매에 투자해서 돈을 벌고 싶으신 분은 영상 아래 설명란에 있는 연락처로 전화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하나를 제작하기 위해 저희가 참 많은 노력을 들여 제작합니다. 부디 구독 한번 클릭하셔서 채널이 더욱 발전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 지인에게 알려주실 것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물건의 금융 흐름을 아주 현실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이 물건을 낙찰받는데 과연 얼마의 돈이 투입이 되어야 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리 가정을 정하겠습니다. 1주택 보유자가 이 물건을 최저 입찰 금액으로 낙찰을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물건의 최저 낙찰가는 4억 5,815만 2천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착각을 하십니다. 낙찰만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투자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먼저 대출 구조를 보겠습니다. 1주택 보유자가 이 물건을 낙찰받는다고 가정하면 대출은 70%까지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3억 2,070만 6,400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물건은 임차인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이른바 방을 빼줘야 하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총 23개의 호실을 기준으로 한 칸당 1천만 원씩 잡으면 총 2억 3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 금액은 결국 대출금에서 먼저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손에 쥐고 활용할 수 있는 대출 금액은 9,070만 6,400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낙찰가의 30%인 1억 3,744만 5,600원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에 방 빼기 비용 2억 3천만 원이 추가됩니다. 즉 이미 여기서 자기 자본만 3억 6,744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취득세와 지방세, 농특세까지 합치면 약 2,1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채권을 매입하고 다시 매각하는 과정에서 약 36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또한 법무사 비용 100만 원, 기타 비용 50만 원까지 고려하면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총 자기자본은 약 3억 9,368만 원 수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출로 실제 활용 가능한 금액은 약 9천만 원 수준입니다. 반면에 내가 직접 투입해야 하는 자기자본은 3억 9천만 원이 넘어갑니다. 은행에서 대출한 금액은 9,070만 6,400원이며 자기자본 투자금 3억 9,368만 5,808원을 합하면 4억 8,439만 2,208원입니다. 이 금액에 대한 대출 이자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은행 대출금에 대한 연 4%로 계산하면 매달 약 30만 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내가 투입한 자기자본 역시 기회비용이 존재합니다. 이 자본을 다른 곳에 넣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기준으로 보면 연 4% 기준으로 매달 약 131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결국 이 물건은 매달 약 161만 원의 비용을 기본적으로 안고 가는 구조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월세 수익이나 추가적인 현금 흐름이 이 금액을 넘지 못한다면
이 물건은 계속해서 돈이 빠져나가는 구조가 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이 비용을 넘어서는 순간 그때부터 이 물건은 비로소 수익을 만들어내는 구조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얼마에 샀느냐가 아니라 이 구조에서 매달 얼마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 이 물건이 실제로 돈이 되는지 아니면 함정인지 끝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물건의 실제 수익 구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물건은 임차인이 많고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의 기준만 잡으면 전체 수익이 바로 계산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202호입니다. 202호를 보면 보증금 2,500만 원에 월세 10만 원으로 명확하게 확인됩니다. 이걸 기준으로 전체를 동일하게 적용해서 계산하겠습니다. 이 건물은 2층 7가구, 3층 7가구, 4층 6가구로 총 20가구 임대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따라서 202호 기준으로 계산하면 주거 부분에서 보증금은 2,500만 원 곱하기 20가구로 총 5억 원이 형성됩니다. 월세는 가구당 10만 원이므로 20가구 기준으로 월 200만 원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1층 상가를 더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상가 2개소에서 보증금 1,500만 원, 월세 100만 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현재 산내음 상가는 영업을 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즉 지금 이 건물은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 결과 수익이 하나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그냥 공실로 두는 것이 아니라 정리를 하고 업종을 맞춰 넣어야 합니다. 이 자리의 핵심은 유동이 많은 상권이 아니라 생활형 수요입니다. 그래서 화려한 업종이 아니라 꾸준히 수요가 있는 업종이 맞습니다. 형님 말씀처럼 이 자리는 5수선이 딱 맞는 자리입니다. 주변은 공장, 생활인구, 외국인 거주까지 섞여 있기 때문에 5수선, 수선집 같은 생활 밀착형 업종이 들어가면 오래 버티면서 안정적으로 임대료를 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건 리모델링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주변 정리만 해도 됩니다. 지금처럼 지저분하게 방치된 상태가 아니라 앞쪽만 깨끗하게 치우고 간판 정리만 해줘도 충분히 임차인을 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만 정리해서 5수선 업종을 넣는다고 가정하면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걸 모두 합치면 최종 구조는 이렇게 나옵니다. 보증금은 5억에 1,500만 원, 그리고 500만 원을 더해서 총 5억 2천만 원입니다. 월세는 200만 원에 100만 원, 그리고 30만 원을 더해서 총 330만 원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이제 이 임대료로 투자했던 모든 돈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 꼼꼼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건물에서 발생하는 총 임차 보증금은 5억 2천만 원입니다. 이 금액이 바로 이 물건의 핵심입니다. 이 보증금으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은행 대출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대출금 9,070만 6,400원을 그대로 상환해 버리겠습니다. 그러면 남는 금액은 4억 2,929만 3,600원이 됩니다. 은행에 꼬박꼬박 납부해야 하던 이자는 이렇게 모두 정리됩니다. 이제 남은 건 낙찰자의 자기 자본을 전부 회수하겠습니다. 자기 자본 3억 9,368만 5,808원을 그대로 빼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남는 금액이 얼마인지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3,560만 7,792원이 남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대출은 0원, 내 돈도 0원, 그런데도 통장에는 3,500만 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부터 이 물건의 진짜 힘이 시작됩니다. 이 남은 돈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처럼 금리를 조금 더 주는 금융기관에 넣어두겠습니다. 연 4%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 돈에서 매달 약 11만 8천 원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를 보겠습니다. 주거와 상가를 모두 합치면 매달 330만 원이 꾸준히 들어옵니다. 이제 이 둘을 합쳐보겠습니다. 월세 330만 원의 이자, 약 11만 8천 원을 더하면 매달 약 341만 원의 현금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익은 내 돈이 들어간 상태에서 나오는 수익이 아닙니다. 이미 대출도 다 갚았고 내 투자금도 전부 회수한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수익입니다. 즉, 내 돈은 0원인데 매달 340만 원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이게 바로 경매에서 구조를 이해한 사람이 가져가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단순히 싸게 사는 물건이 아니라
구조를 이해한 사람이 돈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물건입니다. 제가 처음에 왜 한 달에 수백만 원 벌 수 있다고 한 말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이 물건의 구조와 수익 그리고 금융 흐름까지 모두 확인해 보셨다면 이제는 이 물건을 팔았을 때 과연 얼마가 남는지 진짜 돈이 되는지 끝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3년 보유 후 감정가 13억 3,572만 원에 매각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먼저 매각 금액은 13억 3,572만 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실제로 이 물건을 사면서 들어간 기준 금액, 즉 취득가 4억 5,815만 2천 원을 빼주겠습니다. 그러면 양도 차익은 약 8억 7,756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3년 보유이기 때문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 6%를 적용하겠습니다. 약 5,265만 원 정도가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나 공통으로 적용받는 기본공제 250만 원을 한 번 더 빼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최종적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 금액, 즉 과세표준은 약 8억 2,241만 원이 됩니다. 이제 이 금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겠습니다. 현재 구간 기준으로 약 42% 구간이 적용되며 누진공제 3,540만 원을 빼주면 양도소득세 국세는 약 3억 984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같이 따라오는 것이 지방소득세입니다. 지방세는 양도소득세의 10%가 추가로 붙기 때문에 약 3,098만 원 정도가 더 발생합니다. 그래서 총 세금은 약 3억 4,082만 원 수준이 됩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남는 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매각 금액 13억 3,572만 원에서 총 투입금 4억 8,439만 원을 빼면 약 8억 5,132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서 방금 계산한 세금 약 3억 4,082만 원을 빼주면 최종적으로 약 5억 1,050만 원 정도가 손에 남게 됩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물건은 약 4억 8,439만 원을 투입해서 3년 보유 후 매각 시 약 5억 1천만 원의 순수익을 만들어내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매달 약 330만 원의 월세가 발생하고 금융비용 약 161만 원을 제외하더라도 매달 약 170만 원 수준의 현금 흐름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결국 이 물건은 보유하는 동안 월세 수익을 가져가고 마지막에 매각으로 5억 이상의 시세 차익까지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은 단순히 싸게 사는 물건이 아니라 구조를 이해한 사람이 시간과 함께 돈을 키워서 가져가는 물건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물건의 구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확인해 보셨습니다. 이 물건은 단순히 싸게 나온 물건이 아니라 구조를 이해한 사람만이 가져갈 수 있는 물건입니다. 처음에는 복잡해 보이고 임차인이 많아서 겁이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신 것처럼 하나씩 풀어보면 결국 돈의 흐름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대출을 정리하고 내 돈을 모두 회수하고도 매달 340만 원이 들어오는 구조, 그리고 3년 보유 후 매각하면 5억 이상의 시세 차익까지 가져가는 구조, 이게 바로 실전에서 돈이 되는 물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구조를 보느냐 못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싸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보고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구조를 스스로 보실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이 채널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 구조를 보지 못하고 겁을 먹고 결국 기회를 놓치거나 반대로 아무 준비 없이 들어갔다가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실수를 막기 위해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일반 영상에서는 공개하지 않는 진짜 돈 되는 물건들, 그리고 실제로 수익이 나는 구조들을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경매를 진행하시면서 막히는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실패 비용을 내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저희 역할입니다. 경매는 혼자 하면 위험하지만 제대로 배우고 함께 가면 가장 빠르게 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화면 아래 가입 버튼을 눌러 멤버십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물건처럼 직접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설명란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희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돈 되는 물건들을 놓치지 않고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좋은 기회를 함께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전경매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